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긍정 스텔라입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제가 집을 사고 자산을 불려나가서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겠다라고 깨닫게 해준 책 3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 회사의 삶을 살면서 문득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직장인으로 살기 시작하고 처음 몇 년은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문득 어느 날 남산을 산책하다가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처럼 살면 저기 있는 저 수많은 집들 중에서 내 집을 하나라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꽃이 만바람 봄의 남산을 거닐면서 이런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원래 인생에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냥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문득 찾아오는 게 변화의 계기인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운명을 바꿀 것 같은 변화의 계기는 두둥 하거나 아니면 섬광이 번쩍이면서 후궁 하고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목표는 경제적 자유가 되었고, 그때부터 일단 뭘 아는 게 없으니까 경제적 자유란 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할지 책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회사 다닐 때 저는 자기 개발, 동기부여, 부자 되는 방법 이런 책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맨날 늘 아는 소리만 하는 것 같고 이걸 누가 모르나 괜히 뻔한 소리 하는 그런 책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느낄 수 있었어요. 책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찾아서 닥치는 대로 읽었던 모든 책들이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고, 그 중에서도 남고 남아서 계속 기억나고 다시 찾아보게 되는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표가 흔들리거나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좀 종종 찾아서 읽기도 하는데요. 저처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 그런데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읽었던 정말 수백 권의 책들 중에서도 가장 마음속 깊이 남아있고, 제가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해준 원동력이 되는 책 3권인데요. 저 같은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책 소개에 앞서서 무작정 이 책 3권을 사서 읽으시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시나 구 아니면 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런 도서관을 검색하면 책을 쉽게 빌려서 읽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꽂히는 책을 먼저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막상 평소에 관심 없었을 땐 몰랐는데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공립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책 한 권을 읽기 위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 아니면 잠들기 전 30분 정도 시간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생활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활이 먼저 변화하다 보면 점차 아이디어가 조금씩 떠오를 거예요. 지금 내가 변화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어떤 아이디어도 낼 수 없었는데,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든지 뭘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샘솟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3권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서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남산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고 수년 동안 찾아서 읽었던 수백 권의 책들 중에서 시작하시는 분들께 뭔가 마음가짐을 다잡고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했을 때 누구나 너무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던 그런 책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많이 추천하는 책들이니까 부자들은 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책은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막연한 동기부여나 마인드셋 바꾸기 책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었는데요. 이 시크릿은 좀 달랐습니다. 사실 읽기 전에는 약간 의심을 갖고 읽기 시작하긴 했어요. 저라는 사람은 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걱정을 사서 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저의 이런 부분을 좀 확연히 뜯어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완전히 뜯어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마인드셋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를 심어준 책이 바로 이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시크릿 책 내용을 보면 난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의 생각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시크릿, 그러니까 비밀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책의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들이 바로 그 결과들을 끌어당겼다는 것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읽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제 생각의 방식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늘 저는 저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뭔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늘 걱정이 많았던 저의 성향은 어려서부터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뭔가 앞서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A대학 정도면 충분해. B대학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저의 한계를 그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B학교에는 아예 지원하려는 생각조차 닫아놓고 A학교만 지원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보니 제 점수는 B학교에 지원해도 합격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점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회사를 다닐 때나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야, 내가 무슨 유튜버야, 난 절대 그렇게는 못 돼, 그러니까 회사나 다니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다, 나는 10만 유튜버가 될 수 있고 나는 1만 블로거가 될 수 있다, 못할 게 뭐야? 잃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막상 도전을 했더니 이게 되더란 말이죠. 아직 유튜브 10만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갈 길이 멀지만요. 이 시크릿이란 책은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데 크게 작용했던 책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상당히 많은 다른 책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몇십 년간 제 뿌리 깊숙한 곳까지 박혀 있었던 이런 저의 마인드셋을 바꾼 책은 시크릿이 처음이었어요. 시크릿을 읽고 나서는 아무리 지금은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될 거야,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지 뭐, 난 저기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포기하고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점점 더 나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크릿에 대해 성공한 사업가나 아니면 작가 등의 그런 증언들도 함께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시크릿은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치만 짧지만 강력한 힘이 담겨있는 책이 이 시크릿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음만 먹으면 주말에 충분히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혹시 저처럼 뭔가를 도전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거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바로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경제적 자유, 부자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했던 초창기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안전하게 회사나 다니면서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깨뜨리게 됐던 것 같아요.
1년에 연봉 인상 몇백만 원씩 하면서, 그러니까 월급으로 치면 몇십만 원 정도의 상승이겠죠. 그런 것에 감사해 하면서 회사가 주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안전한 망이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얌전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줬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은퇴한다라고 생각하는 나이인 6, 70대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그리고 주어진 이틀간의 휴일에 감사하며 삶을 보내는 대신에 빠르게 부를 축적해서 30대, 40대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런 삶을 꿈꾸고 이 꿈을 실행에 옮기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하는데, 꼭 이 책에서 작가가 이룬 그 방식대로 부의 추월차선을 이루어내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는 돈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벌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꼭 작가가 이룬 그런 거창한 사업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부자가 되는 길에는 위험과 희생이 따르고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을 견뎌내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랬고 많은 보통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위험과 희생이 두려워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걸 텐데,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 뿐이지 큰 결과물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어, 언제까지 휴일과 휴가만 기다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강하게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거창한 사업을 기획하거나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작은 변화만 가져와도 저는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읽어가기 재미있는 책이에요. 술술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한번 주말에 쉬는 시간 이용하셔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은 몇 년 동안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손꼽혀 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거나 아직 읽지는 않았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작가는 성공한 사업가나 CEO, 슈퍼리치, 아티스트 등등 그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정리했고요. 바로 그 부분들이 이 책에 축약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시크릿이나 부의 추월차선에 나온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장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그리고 2장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마지막 3장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상의 습관들과 방법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비밀들까지 총 61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이 책에 나온 61가지의 습관들을 모두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도 불가능할 거고요. 근데 읽다 보면 나라는 사람에게 딱 맞아 떨어지고 나도 한번 이건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따로 메모해 두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목표를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꽤 거창하게 세워두죠. 근데 이렇게 연초에 세운 목표들을 연말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달성하지 못해서 다시 내년 계획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획들로 덮어씌우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초에 세운 새해 목표가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세워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초에 세운 무거운 목표들은 나에게 무게감으로 느껴져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새해, 연말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요즘 내가 좀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무력감이 느껴질 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 삶과 생활에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 한두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그때그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원래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일단 3가지 제 인생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면 가장 내게 와닿았던 그런 책을 선정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3개의 책들은 이런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좀 강력한 힘을 주는 그런 책들이었으면 다음번에는 어떤 방법적인 것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들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